미국 드라마에 X파일이 있다면 의학계엔 H파일이 있다. 말기암보다 사망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미스터리한 병, 신부전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H파일 명예요원 김현욱입니다. 자, 이어서 대한신부전학회에서 선발된 정예요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신부전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윤민재라고 하고 대한신부전학회에서 홍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은요, 대한신부전학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또 오픈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신받다 신부전 TV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받다 신부전 TV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신부전, 굉장히 이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워서 네. 사실은 신부전 자체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돼서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네. 신부전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알지 못해서 숨이 차도 내가 신부전인지 몰라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5년 3월부터 이러한 환자분들과 일반인들을 위해서 신부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신부전 학회에서 이제 전문 의료인을 위한 유튜브 TV 채널을 새롭게 좀 리뉴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일반인들을 위한 공식 유튜브 채널 신받다 신부전 TV를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신부전이라는 병은 어떤 병인지 요거부터 좀 알고 가겠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뛰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장은 펌프 역할을 통해서 우리 몸 곳곳으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의 기능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떨어지게 돼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신부전이고요.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판막 질환, 부정맥, 고혈압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입원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암은 치료하면은 이제 완치가 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암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전은 완치가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부전이라는 게 일단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히 아주 건강한 심장까지 돌아가진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이 많이 좋아져서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에는 거의 정상처럼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하네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신부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신부전이란 병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알고 있고 저도 걱정하는. 왜냐면 이거 심장이 또 안 좋은 것도 약간 유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걱정하는 병이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잘 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갈수록 이 신부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사실 뭐 한 2002년 그때는 1%가 채 되지가 않았어요. 이 유병률이. 그런데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늘어나서 2020년에는 거의 2.58%라고 하니까 저희 인구 40명 중에 1명 정도는 신부전을 앓고 계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심장 질환이 60세 이상의 환자분들한테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6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내지는 일반인들이 모였다 그러면 18명 중에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를 못하시거나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한 경우에 신부전이 진행을 하게 돼요. 미리 처음에 초기에 그렇죠. 막으면 되는데. 예, 사실은 신부전에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조금 조기에 좀 발견이 돼서 치료를 적절하게 하시면 사실 완치의 개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부전이 원인에 따라 종류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류는 심장 기능이나 뭐 구조가 다 정상이 되셨다. 이런 분들은 완치 개념으로 가고 아니면은 관상동맥 시술도 받으시고 박동기도 넣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구예요. 동반자처럼 같이 데리고 끝까지 사는 그렇죠. 같이 데리고 대신에 관리를 잘 해주면 문제없이 잘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식의 변화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수치예요. 이거는 40명에 1명. 그리고 60세로 줄이면 18명에 1명. 와, 너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병이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H파일
숨이 차다면 신부전이라고 의심하라입니다. 예, 숨이 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숨이 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펌프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엔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 피를 보낸다라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산소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헤모글로빈. 그렇죠.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숨이 차다라는 증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네. 예. 일상생활에서 숨이 찬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여기 지금 늦을까 봐 달려가지고 숨이 좀 찼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신부전을 의심해봐야 됩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우리 몸이 숨이 찬 거는 심장 때문일 수도 있지만 폐 때문에도 숨이 찰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막 뛰거나 많은 활동을 할 때 숨이 찬 거는 건강한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가벼운 활동,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간다든지 또는 그렇게 긴 거리를 걷지 않을 때도 숨이 찬 경우에는 신부전이나 이런 것들 의심해 보면 좋겠고, 보통 신부전 때문에 숨이 차면 환자분들이 똑바로 누웠을 때 숨이 더 많이 찬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 피가 증가함으로써 심장에 이제 로딩이 증가함으로써 더 숨이 찰 수가 있는데, 특히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똑바로 누워서 자기는 어려운데 좀 앉아서 계실 때는 괜찮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시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폐보다는 심장이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그럼 말씀드릴 폐는 수 어떻게 있고요. 할 때 숨이 찬 거예요? 폐는 일반적으로 뭐 기침 가래를 주로 많이 한다든지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보일 수가 있는데, 신부전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폐 질환보다는 기침 가래나 쌕쌕거림이 좀 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숨 찬 거 외에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서서히 진행하는 신부전이다 그러면 환자분이 그냥 괜히 피곤하다, 내지는 좀 힘이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맥을 짚어보시면서 좀 맥이 약해졌어요. 펌프 기능을 못하니까 피가 적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혈압도 낮아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숨이 차고 어지럽고 힘이 없다 이러면은 심장에 일단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 특징적으로 부종이 좀 잘 생겨요. 뭐요? 예, 붓습니다. 아주 심하게는 환자분들이 한두 달 사이에 10kg 불었어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은 게 아니라 찐 거 아닙니까? 아, 살하고 물이 부은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 분들이 입원을 하시면은 한 며칠 사이에 한 4~5kg씩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특징이에요. 야, 그러니까 내가 몸이 이상하게 붓는다. 그럼 보통은 신장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 콩팥이 뭐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는데 심장 또한 예.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네. 외래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숨이 차다 또는 어떤 병인가 궁금해서 많이들 오시는데요. 뭐 천식이라든지 뭐 폐렴 같은 거는 워낙 익숙하셔서 천식 아닌가요? 폐렴 아닌가요? 또는 다른 병원에 가서 천식 치료를 받았어요 라고 하고 오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네. 보통 이런 분들 많이 검사를 해보면 실제 천식이 아니라 신부전인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전이라는 병을 잘 알고 이게 의심될 경우에는 빠르게 오셔서 빠르게 검사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가끔 다른 병을 치료하다가 너무 늦게 오셔서 이제 치료가 늦어져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신부전 관심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숨이 차다라는 증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신부전을 의심해봐야 할 위험군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부전 자체가 모든 심장 질환에 있어서 같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것이 뭐 심근경색이든 아니면 관상동맥 질환, 판막 질환, 심근병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심장 기능이 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내지는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하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몸이 붓는다든지 숨이 차다 그러면은 이제 신부전일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고위험군에 해당이 돼요. 저도 저 아버지가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항상 좀 걱정스럽거든요. 가족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부전 자체가 어떻게 뭐 유전이 된다, 가족력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심장 질환의 고위험군 가족력이 있으십니다. 예. 가족력이 있구나. 이 신부전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거든요. 아버님께서 스텐트를 넣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동맥경화성 심장 질환은 가족력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러면 유전성 심장 질환에 이제 부정맥도 있고 심근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 근육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족력 내지는 유전적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이제 가족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계속 예, 확인이 좀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찰 체크도 치료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예상치 못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혹시 다리가 딱 부러져서 왔는데 신부전 예. 그런 경우 있나요? 아, 있습니다. 예. 네? 응급실로 환자분들이 뭐 교통사고든 이제 무슨 이유로 오셨는데 수술을 뭐 필요로 한다 만약에. 그런데 신부전이어서 수술을 바로 못 들어가겠는데요. 그 자리에서 내가 신부전이라고 하고 진단을 받으시는 분도 꽤 우연히 많으세요. 알게 되는 거네. 예, 우연이라기보다는 증상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은데 잘 모르셨던 거죠.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꽤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 사실 심장 질환으로 응급실에 오는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신부전입니다. 최근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는데 30대 남자분이 거의 숨이 차서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평상시에 숨은 약간 차는데 그냥 일상생활은 하셨고 밤마다 자려고 누우면은 잠이 숨이. 안 온대요. 급격히 차는구나. 예, 잠이 안 와서 그냥 답답해지면서 잠이 안 오고 그러니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막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내내 살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라는 정도로. 생각을 그 하고 정도로. 있다가 그날은 정말 밤에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예. 제가 당직이어서 봤는데 신부전. 신부전, 예, 제가 신부전 전문가니까 딱 봤더니 일단은 부었어요. 몸무게가 한 110kg 정도 됩니다. 오. 예. 110kg 정도 되고 뭐 사지가 엄청 부어 있으시면서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드신 딱 신부전이구나 이분은 하고 역시나 검사상에서 엑스레이에서 보면 심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이제 부종이라 그러면 뭐가 부종이야? 이제 이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특징적으로는 사실 이제 하지 부종이라고 많이 해요. 다리. 예, 다리. 저희는 이제 심장을 보는 의사지만은 저희 다리도 잘 봅니다. 예. 연관이 있네. 예, 다리를 꼭 봐야 되는데 숨이 차다고 왔을 때에 이제 다리 부종이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누르면 꾹꾹 눌려요, 그냥. 들어갔다 안 예. 나오는군요. 아까 이게 살인지 부종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일반적인 살은 누른다고 눌러지지 않죠. 누르면 다시 또 올라오죠. 그렇죠. 금방. 예. 예, 그렇지만 부종은 꾹 누르면은 그 눌려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면 아주 심각한 부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알고 봤더니 확장성 심근병증을 가지고 계셨는데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치료하시고 불면증을 그렇죠. 고쳤나요? 예, 고치고 잠도 잘 주무시고 몸무게 내려갔습니까? 110에서? 몸무게 2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아, 예.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의심 증상으로 병원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신체 검진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네. 손으로 이제 촉진을 해봐서 실제로 만져보는군요. 만져봐서 이제 발등이라든지 발목에 부종이 있는지 그런 네. 부종이 정말 얼마나 심한지 눌렀을 때 금방 올라오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폐에 이제 부종이 찼는지 폐에도 같이 동반된 병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보통은 엑스레이라든지 심전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신부전이냐 아니냐 검사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의심되는 환자한테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해서 정말 심장이 커져 있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병의 상태에 따라서 심장 CT를 찍는다든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한다든지 심장 MRI 검사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검사를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땐 꼭 병원에 가봐라. 꼭 알았으면 하는 한 가지 팁들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숨이 찰 때 폐질환만 생각을 하지 말고 신부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게 가장 저희 키 메시지입니다. 숨이 차다 신부전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저희 요번에 키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숨이 차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고 좀 붓는다 그러면서 숨이 찬데 그냥 숨이 찬 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거나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할 때 유난히 좀 더 숨이 차다. 그러면은 꼭 신부전을 한 번쯤 의심을 하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신부전학회 첫 번째 H 파일입니다. 숨이 차다면 신부전을 반드시 의심해 봐라. 자, 신부전 의심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이 영상을 보게 되실 3월 마지막 주는 특별한 기간이라 그래요. 신부전 자체가 사실은 유병률이 높고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사망률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부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한신부전 학회에서는 매년 3월 마지막 주를 신부전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있는 여러 병원들에서 신부전 주간 시민 광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면은 QR 코드가 배포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내가 여기 가서 들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가셔서 조금 더 가까이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얻으시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부전 H 파일. 숨이 차다면 신부전을 반드시 의심해 봐라. 자, 첫 번째 파일 공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혜원신 두 분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부전 TV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많이 유포해 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